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쏙쏙 한자 300을 공부하게 될 저는 김상택입니다. 여러분 한자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지겨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런 고민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즐겁게 한자 공부를 하면서 한국 한자 한문 능력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도 대비하고요. 한자에 대한 여러분의 실력도 쑥쑥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한자 중 4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부 어머니 모 형 아우 대 부모 형제. 어때요? 참 재미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 여러분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자, 미국에서는 아버지를 파파,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에서는 아버지를 파, 어머니를 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미국과 중국에서 명칭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자, 아버지 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매입니다. 회초리입니다. 즉,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 회초리를 들고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 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 부자는 어떤 순서 써야 될까요? 여러분 라면 끓여봤습니까? 라면 끓일 때 물 끓이고 라면 넣고 그 다음에 스프 넣고 달걀을 넣겠죠. 거꾸로 물을 끓인 다음에 달걀 넣고 스프 넣고 라면 넣는 사람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필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시죠. 잘 보셨어요? 자,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에게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우리가 지휘하듯이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아버지 부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부자는 어떤 예문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한번 보시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그렇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까? 자, 부모가 되겠죠. 두 번째, 부모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집은 부자 모두가 냉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같은 거 있죠. 자, 그러면 부자를 활용한 단어에 어떤 게 있는지 단어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부자가 나왔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자라고 그러고요. 다음 부녀가 나왔네요. 부녀는 뭐예요? 아버지와 딸을 부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자 확실히 아셨죠? 자, 다음 한자 보시죠. 어머니 모 이번 한자는 어머니 모자입니다. 어머니란 낱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고 포근하죠. 아기였을 때 어머니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잠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자, 어머니 모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자가 있네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젖가슴입니다. 즉, 여자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아기에게 먹일 뭐가 필요하다? 젖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어미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에다가 어머니의 젖꼭지 2개가 합쳐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머니 모자는 어떤 순서를 쓸까요? 자, 순서 보시면
네, 바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점 2개 찍고 그으면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 모자입니다. 자, 어머니 모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부모님께 여쭤본다. 아버지 부자, 어머니 모자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 모자는 모두 키가 큰 편입니다. 모자는 뭐예요? 어머니와 아들이죠. 3번, 순인의 모녀는 모두 키가 작은 편입니다. 모녀가 되겠죠. 모녀는 뭐예요? 어머니와 딸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모자가 있는 활용 단어를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모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되겠죠. 두 번째, 모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딸.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조모입니다. 조모는 뭐예요? 네,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조모 남편? 그러면 안 되죠. 할아버지는 조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요. 상대되는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모와 상대되는 한자는 아버지 부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형. 자, 이번 한자는 형자입니다. 여러분 형하고 사이 좋습니까? 원수예요. 자, 그러면 형용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형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볼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형이겠죠. 뭐가 큽니까? 키가 크죠. 또 뭐도 큽니까? 자, 머리가 크네요. 이 머리가 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형한테 와서 머리 둘레를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큰 겁니다. 자, 이제부터 형이 하는 말들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여러분 형하고 친하게 지내길 바라고요. 자, 형은 어떤 순서로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쉽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씁니다. 보셨죠? 자, 형을 쓸 때는요, 윗글자, 아랫글자가 있습니다. 윗글자는 무슨 글자? 입구자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쓰시고, 밑에는 하나, 둘입니다. 이거는 어진 사람인이라고 그래서, 자, 입구자와 어진 사람인이 합쳐진 글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형은 어떤 예문이 있는지 보시면, 형제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곳은, 고아원 아니죠. 집이 형제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곳이고요. 두 번째, 흥부는 형님을 공손하게 맞이하였습니다. 누구예요? 놀부가 되겠죠. 3번, 아버지와 형을 합하여 뭐라고 한다? 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예문 보셨고요. 형과 관련된 단어 보시면요. 형제입니다. 형제는 뭐예요? 그렇죠. 형과 아우를 형제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 장형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때 장형은요. 맏형을 우리는 장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형부입니다. 형부는 뭐예요? 그렇죠.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자 아시겠죠? 다음 한자 보시죠. 아우제. 자, 다음 한자는 바로 아우제자입니다. 자, 이 아우. 여러분, 아우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무척 귀찮습니까? 아우랑 동생하고 싸우면 엄마가 얘기하죠. 넌 나이도 많은 게 왜 그렇게 동생을 괴롭히고 그러니?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동생은 동생대로 말을 안 듣죠. 자, 그런 동생을 위해서 바로 이 자원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자원풀이 보시면 자, 뭐가 그려 있습니까? 그렇죠. 화살이죠. 화살에 뭐가 감겨 있나요? 줄이 감겨 있죠. 화살에 줄을 감을 때는 뭐대로 감아야 된다. 순서대로 감아야 된다. 그래서 형 다음에 있는 게 뭐다? 아우다. 원래는 차례의 뜻이었는데 아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우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자원풀이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말이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자, 아우제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제자 한번 쓰기를 보시면요. 필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문 보시면 형제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준이는 사형제 중 맛이다. 맨 첫 번째란 얘기죠. 세 번째, 우리 선생님은 제자를 많이 사랑하신다. 아우제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어야 될 건요. 제는 아우란 뜻도 있지만 제자란 뜻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자와 관련된 활용 단어를 보시면 의형제, 친형제는 아니고요. 형제지간을 맺기로 한 것을 의형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제는 처의 여동생을 이야기하고요. 사제는 스승과 제자를 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대되는 한자입니다. 아우제와 상대되는 한자는 바로 형자가 있고요. 구분해야 되는 한자가 있다고 했죠. 아우제자와 구분돼야 될 것은 바로 차례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우제, 차례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한자 4개를 보시죠. 볼수록 재밌죠? 자,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 보시죠. 배울 학. 자, 이 글자는 배울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하면 뭐가 생각나요? 학교가 생각납니까? 자,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배우는 겁니다. 자, 배울학의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본래는 아이가 책상 위에서 산가지라는 것은요, 옛날에 술을 셀 때 쓰던 물건입니다. 젓가락과 같이 마른 가는 대나 뼈로 만든 건데, 그거로 들고 배운다는 데서 배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울 학입니다. 그래서 배우다의 뜻도 있고요. 학문, 그런 뜻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배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배울 학자 어떻게 쓰는지 필승 보시면 네, 바로 이렇게 씁니다. 네, 보이시죠? 자, 어떻게 씁니까? 자, 아까 원칙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위에 거부터 아래 거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문 볼까요? 2학년이 되어도 너를 잊지 못할 거야. 1학년 끝나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왼수야. 자, 두 번째, 노래 자랑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 자, 세 번째 볼까요? 나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에 학자가 많다는 거 아시겠죠? 자, 학자의 다른 활용 단어 보시면 대학이 있습니다. 큰 공부를 하는 거죠. 순우리말로 하면 뭐 큰 배움터 정도 되겠죠. 자, 학교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방학이 나왔네요. 그럼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개학입니까? 자, 그럴 때 다 학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한자 보시죠. 학교, 교. 이번 한자는 학교 교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때 쓰이는 교자인데요. 자, 이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요. 왼쪽은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나무 목자입니다. 이건 의미를 뜻하고요. 오른쪽은 사길 교자입니다. 이것은 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목과 사길교가 합쳐서서 된 글자가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나무그늘 밑이었죠. 그래서 학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 교자입니다. 이 뜻 외에 고치다라는 뜻도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어떤 순서로 쓰는지 필순을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왼쪽에 있는 나무목을 먼저 쓰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길 교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정수와 영서, 민기는 함께 어디를 나섰습니까? 교문을 나섰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학교에 늦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세 번째, 졸업을 한 후에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모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모교가 있습니다. 자, 활용 단어 보시면 등교가 나왔죠. 등자는 무슨 등자예요? 오를 등자 아닙니까? 산에 오르는 게 등산이고요. 학교에 가는 게 등교인데 왜 등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학교가 산 중턱에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교고요. 학교 밖을 교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학생을 지도하는 걸 교외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교가입니다. 여러분 교가 있죠? 학교의 노래를 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가르칠 교. 이번 한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여러분 교육받고 있죠? 자, 그럴 때 쓰이는 교자가 바로 이 교자인데요. 자원풀이를 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어떤 글자예요? 그렇죠. 바로 인도할 교자고요. 오른쪽은 칠복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친 자로 어린아이가 본받도록 매를 때린다는 데서 가르치라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칠 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당에서 공부할 때 필수적인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회초리였습니다. 자, 필승 보시면 자, 왼쪽부터 씁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필순이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교자는 어떤 예문에 쓰이는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교실을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 교실이죠. 공부하는 방이죠. 가르치는 방. 두 번째,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심청전의 교훈은 물에 빠지지 말자?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되겠죠. 세 번째,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후배에게 물려줍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교자와 관련된 단어 보시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교육입니다. 짐승들은 사육을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가리키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할 때도 이 교자 씁니다. 그래서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때도 이 교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교자와 반대되는 거 뭘까요? 가르칠 교, 그렇죠. 상대어는 배울 학자가 되겠고요. 교자와 비슷한 의미의 한자도 있습니다. 가르칠 교와 또 가르칠 훈이 있습니다. 가르칠 훈 한자 볼까요? 말씀 원자가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내천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르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집실. 이번 한자는 집실 또는 방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자의 자원풀이를 보면요. 집안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의 의미로 집실, 방실이 쓰입니다. 자, 실자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보면요. 네, 바로 이런 순으로 쓰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실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요. 자, 어떤 예문입니까? 그렇죠. 교실에 있는 물건 하나를 정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습니다. 그럼 실외에서는 뭘 신어요? 실외화? 아니죠. 운동화나 구두를 신으면 되고요. 우리 학교 교무실은 무척 아담합니다. 실의 활용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가 나왔습니다. 자, 집 안을 우리는 실내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주로 거처하는 곳을 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바로 객실입니다. 객실은 뭐예요? 손님이 머무는 곳. 환자가 머무는 곳은 그렇죠. 그것은 병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자와 비슷한 의미의 한자가 있죠. 집실자 그리고 방방자가 비슷한 한자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한자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부 어머니 모 형 아우 제
선생님, 저는 한자 공부가 지겨울 때도 있는데 한자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네, 한자는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리말의 어휘는 70% 이상이 한자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면은 우리말, 국어 생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는 세계화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한자 문화권의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한자를 알면은 국제 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한자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 글에 나오는 한자어에 도금을 쓰세요. 도금을 쓰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음을 쓰는 게 도금 문제라고 그랬죠. 1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께 여쭈어봅니다. 네, 바로 부모가 되겠죠. 정답은 부모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어제 저녁 늦게 교문이겠죠. 학교의 문, 교문을 나섰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그는 모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모교는 자기가 나온 학교를 모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유형의 문제는 보셨는데요. 이 도금 문제가 8급에서는 50문제 중에 35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역시 도금 문제죠. 자, 사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1번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형제라고 쓰면 되겠죠. 형형 아우제 형제. 두 번째는 교실입니다. 자, 가르치는 방. 세 번째 학교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뭡니까 다 같이? 그렇죠. 바로 부모가 정답입니다. 잘 풀리고 있죠. 자,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한자에 훈과 음을 쓰세요. 바로 훈음 문제인데요. 훈음 문제는 50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역시 비중이 높은 문제죠. 자, 첫 번째 한자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학교 교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우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젖. 그렇죠. 어머니 모자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형. 다섯 번째는 배울 학자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 가르칠 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즐거우셨나요? 자,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몇 자 배웠습니까? 8자 배웠지만 여러분이 300자를 다 마치게 되는 날은 한자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올바로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요, 여러분 인성교육을 위해서 사자소학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 강의 마지막은 사자소학의 구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소학의 구는요, 바로 이겁니다.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아신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가 내 몸을 기르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거운 만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